김해 김정호입니다. 장관님, 스마트 공장 우리 윤석열 정부가 총 몇 개 정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올해면 3만 개가 완료됩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내년에 500개입니다. 내년에 500개. 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계가 22,000개, 올해까지 하면 3만 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5,240개 한 해만 예산은 4조 3,700억 5년간 총 15조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 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기초 단계가 한 77%, 중간 단계가 고도화 단계가 23%. 효과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생산성은 29% 평균 향상됐고요. 품질은 42%가 개선됐습니다. 그중에 기초가 생산성 개선율이 제일 높습니다. 원가 개선율도 높고요. 고도화 2단계가 품질 개선 면에서는 45%로 제일 높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타나는 높은 개선율은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비교적 기초 단계에서 숫자도 많지만 효과도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매출도 평균 20% 늘었습니다. 기초가 한 30% 가까이 되고요. 고용도 평균 9.5% 늘었습니다. 이 공장 구축 사업의 경쟁률을 보면 22년도의 경우는 4대1 정도 됩니다. 대략. 그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같습니다. 지방에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경기, 경남, 경북 이런 순으로 신청이 높았습니다. 비교적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지방의 경우에 이게 매우 효과적인 기업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방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2,100억 정도를 줄였어요. 퍼센티지는 68%를 줄였습니다. 건수로는 3,000건 정도를 줄였어요. 거의 90%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많은 기초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00% 줄인 것도 2,450억입니다. 그리고 고도화 단계에서도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2단계 상생형 삭감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이거 40개에서 25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어떻게 과제를 제시했냐면 고도화 스마트 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하겠다. 이거 방금 지원 현황을 예산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비중을 40% 높인다고 했지만 실제로 고도화 1단계가 60% 정도 줄었습니다. 건수로 보면 2단계마저도 38% 축소됐습니다. 이거 말장난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을 68%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사실상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도화 40% 이상, 이거 빚 좋은 개살구고요.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59% 줄이고 38% 2단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중소기업도 이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예산 항목에 보면 여기 전년 대비 10억이 줄었고요. 중기부가 연초에 예산 요구액 100억을 했는데 30억밖에 7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뭐 기후위기 그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데 중소기업은 이거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장관님? 중소기업들은 이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하게 인식하지만 투자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이미 다 확인된 그 설문조사,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오히려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시키는 설비 투자라든지 공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수요 관리를 하는 팸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핵심 내용으로 탄소 중립 사회의 이 중소기업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2,100억 줄였습니다. 3,025건 줄였습니다. 이게 말로만 고도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의 요 대책을 스마트 공장 다시 예산을 살리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많은 의원님들이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크게는 스마트 공장이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부실도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향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검토를 했을 때도 지금 의원님이 주신 부분이랑 아까 한무경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질적으로 이 어떤 평균에 수렴하고 있다라기보다 그 어떤 상황으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질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조금만 잠깐만요. 기초 단계에서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의 컨텐츠가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고작 생산 정보 디지털화, 재고 관리 디지털합니다. 무슨 이게 부실이 있으며 이게 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거는 고도화 1단계, 2단계인데요.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이거를 이런 분석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실 이런 거는 정말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그걸로 이 스마트 공장의 효과가 굉장히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반이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민낯 아닙니까? 스마트 공장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게 이런 것까지 부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입니다. 전 정부 것이라고 해서 기업들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거를 꼭 그렇게 지워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전 정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더 늘려도 과한차는 부족한데. 정부에서 꾸준히 향상되고 발전되어 온 사업인데. 근데 왜 줄입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영수증 소위 말한 돌려막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부정 비리를 바로 잡으면 될 일이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8% 줄여놓고 뭐 구구하게 변명을 합니까?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데. 아니 그래서 의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금 샘플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년 초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보완할 것은 무엇이고 확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실제로 가야 되는 큰 방향에 대해서 잘해야 도와드리죠. 거꾸로 가면서 뭘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